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받았냐 보상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무사 이학렬입니다. 오늘은 첨가물시장 근로자의 허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위임받은 사건인데요, 요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서 유사한 사례에 있었던 분들께서도 산재로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위임받았던 사건은요, 서울에 있던 첨가물시장 안에서 각종 과일 도소매를 했던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과일이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나 과일을 운반하시는 업무를 하셨던 분인데, 이런 업무를 하시다가 허리의 통증이 극심해지는 걸 느끼시고 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방문을 했던 결과 요추 수액 탈출증,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용어로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요 진단을 받으셨고, 이 상태가 심하셔가지고 척추체 유합술이라는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산재로 진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저희 방문을 해주셨고, 연령대도 되게 젊으셨어요. 43세 정도 되셨고요. 이분께서는 내가 업무적인 요인으로 허리를 다쳤으니 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하셨던 업무의 내용이 요추, 특히 신청상병이 될 수 있는 3번과 4번 사이에는 요추 수액 탈출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신 건지 그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력은 과일박스 상하차 유사한 업무를 첨가물 시장에서 10년 정도 하셨고요,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를 근로를 하셨다고 하셔요.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빼고 6일 정도를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로 환산을 해보니까 60시간이 넘는 70시간 정도를 근무하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 은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물건을 나르고 또 실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취급하는 중량물을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하고 또 몇 번 허리를 틀었다 놨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동 경로를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일정하게 계속 업무량 이렇게 있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추석, 설날 좀 대목에는 과일 같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성수기 때 또는 이 대목에는 근무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는 하루 13시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목일 때는 하루에 18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아무래도 이 첨가물 시장이 유통업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셨고, 주중 하루는 근무자 5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로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새벽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에 하루 정도 또 이렇게 또 장시간 근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10년 동안 굉장히 높은 강도로 근로를 하셨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다분히 이런 업무만 많이 했기 때문에 요추와 관련된 상병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허리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신체 부담 업무, 즉 근골격계 상병이 산재로서 인정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급 중량물입니다. 즉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업무의 내용상 평상시에 취급하는 그 도구나 대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바로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청 대상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신체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취급 중량물과 신체 부담 업무 자세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장기간 동안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빈도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급 중량물 하나는 자세, 마지막은 빈도인데요, 이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려보면 취급 중량물은 거의 180여 품목의 과일을 다뤘는데요, 하루 또 한 번 1회에 나르고 실는 그 무게가 30kg 이상이 되신다는 걸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자세를 좀 보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상자를 들어 올리고 반대로 상자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무거운 30kg 이상이 되는 이 과일 박스를 들어 올려서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 허리가 뒤틀리는 자세와 허리가 앞으로 숙였다가 펴지는 자세,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걸 저희가 작업 자세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접수를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소속된 의사에게 지금 재해자 그리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그 작업 자세 취급 중량물 등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 내용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허리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인 1일 평균 7톤 이상의 과일 박스 등을 적재를 했고, 운반, 상차, 하역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1일 평균 303회에서 729회의 허리를 굽혔다, 폈다 또는
좌우로 비트는 자세를 반복했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까지 발병할 수 있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요.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받아서 직업병, 즉 산재로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 기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뒤에 산재로 승인을 받으셨고요.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승인됐죠.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께서도 특별히 더 이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복지공단 소속에 있는 자문의사 중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도 이 정도의 업무 내용이라면 충분히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좀 빨리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받았냐 보상을. 첫 번째는 치료기간이 설정이 되면서 그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요양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못하면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임금을 못 받잖아요. 70% 수준으로 보전을 해주는 휴업급여, 요 두 가지와 마지막으로 요양이 끝나고, 즉 더 이상은 치료의 의미,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이 완전하게 치료가 됐던 상태까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이 있어요. 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전으로 또는 보상으로 장애급여가 있는데, 정리하면 요양비, 그 다음에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총 3,1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허리 디스크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다가 허리에 핀을 박는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장애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척추체 고정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3번, 4번의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디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척추와 척추체에다가 핀을 박는 고정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로 허리를 움직이는 방법, 앞뒤로 숙이는 거에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최대한 장애 등급에 손해가 없이 적정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 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앞서 설명드린 산재로 직업병을 인정받으셔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더드림TV 소속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보상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사례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